자, 일단 우리가 순방 전문 방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가 국뽕 방송이었어. 그때 진짜 순방 관련한 얘기 우리 방송 틀면 10만 원 기본이었어요, 여러분들. 2시간을 해도 모질했어. 근데 지금은, 정말 내세울 내용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말고는 제대로 전하는 언론이 없으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한 상황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포스에 단독이 나왔는데요. 이건 우리가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뉴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 마르크 리터 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걸로 드러나면서 교과의 회담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터 총리는 11월 총선에 앞서 총선이 끝나면 사임하고 완전히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그 외교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은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경위 13일 리터 총리와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업무 오찬을 통해 반도체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소리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직을 내려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은퇴 아예. 정계 은퇴야. 나 이제 끝났어. 근데 이런 사람하고 정상회담이란 걸 한다는 것 자체는 해봐야 2개월 후에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못하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거기까지 날아가서 만난다는 지금 얘기예요. 아예 그거예요. 권력 이양을 준비하는 과도내각.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박근혜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가 아니고 이건 황교안이야. 맞아. 황교안이 분명히 대행을 사직서를 하고 있는 냈는데 수준이야 진짜. 수리가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 시계 만들어도 안 되는데 아무튼 시계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MOU를 맺고 오겠다. 이건 너무 뻔한 짓이에요. 우리 세금만 축내고 오는 거야 이거는.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네덜란드랑 수교를 맺은 지는 뭐 6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동안 한 번도 네덜란드는 국빈 방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초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처음인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네덜란드 자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대한 일종의 그 외교적인 효용 필요성을 안 가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때문에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원래 네덜란드란 나라는, 옛날에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100년 전쟁 시기 때부터 쉽게 말해서, 전쟁에 떨려난 유태 상인들이 몰려가고 만든 국가이고 도시예요. 암스테르담이라는 국가 자체가. 그래서 일종의 영국 유태인들의 자본의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장 타락한 도시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돈독이 올라가고 뭐든 다 하는 대표적인 그 양아치 열강 중에 최악인 게 네덜란드야.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막 교역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다가 그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이런 활동들 자체는 다 영국의 유태인 자금들이 거기 가서 몰려있는 거고요. 지금의 네덜란드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의 대부분들이 그런 유태계 자본들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2의 이스라엘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대신에 요거는 중동 쪽에 있는 이스라엘, 약간 영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유태인 국가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국하고 별다르게 외교적으로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관리 내지는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지금의 뭐 ASMR로 해서 반도체 기계 생산 기술도 사실 L도 이것도 사실은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 기지 실리콘밸리에서 네덜란드 쪽으로 일종의 이양돼서 넘어온 기술인 거야,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얘네들은 한국 대통령을 별로 필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덜란드의 정식 국빈 방문 초청 내지는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갔는데 허수아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 동맹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들은 주장을 해.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예고편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는요. 미국 자본, 영국 자본하고 친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경쟁자로 생각하면 생각했지 협조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중점 대상국을 한국으로 보지 않고 대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에 어제 뭐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만에 쏟아붓고 있다. 그러니까 300억 대만 달러, 1조 2천억 원을 지난해부터 거점 허브로 해서 대만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1조 2,500억 원. 네, 와. 우리나라 쪽에는 4,300억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장 그러니까 공장도 아니야. 아니지 2,400. 2,400억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영업법인하나 세운 부품 정도의 재제조 센터, 그다음 트레이닝 센터 네. 뿐이에요. 교육원이에요, 교육원. 왜냐면 이게 기계를 60대를 넘게 팔았는데 AS 생기고 그와 관련해서 사용 관련한 교육 시키려고 하면 직원이 상주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정도의 의미밖에 안 두고 있다고. 근데 여길 가갖고 무슨 허브를 뭐 만들고 뭐 반도체 동맹을 논의하겠냐고. 애초에 반도체 동맹을 논의할 때 일본이 주도해갖고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손을 잡고 한국을 견제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반도체 동맹이야. 처음에 저 세계 반도체 동맹에 우린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의 영향력을 빼고 갈 수가 없으니까 뒤늦게 슬그머니 부른 게 반도체 동맹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기업들이 얼마나 말렸어.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 주 시장이 중국인데 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세계 반도체 동맹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냐고. 그냥 빠져 있으라고. 아실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이걸 들어가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어제 이제 가는 거부터 하나 볼까요? 그 엄청 뭐 이거는 윤석열 사이트입니다. 유튜브 윤석열. 여기밖에 가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 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도착하잖아요. 사실은 기자들도 많고 한데 여기 이렇게 있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죠. 왜 같이 있으면 좀 그렇거든.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헤어질 결심이다라고 확대 해석합니다만 선택권은 결정권은 김건희한테 있지 윤석열한테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인사할 때 어제 김기현 활짝 웃었잖아요. 네. 우리 반대쪽 얼굴이죠. 오늘 볼 수 있는 거. 이상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대화를 하는 거야? 얜 또 왜 있어? 몰라. 설마 이번에 같이 갔나? 따라갔나? 설마.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합니다. 뭐 네. 그랬어요. 네. 요거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무슨 인사하는 거, 네. 뭐 멀쩡하게 인사하는 거 2번 정도 인사하는데. 요 표정. 네. 아이 좋아. 아이씨 토조건 안 봐도 돼라는 표정이고요. 와, 진짜 머리는 정말 저 머리밖에 답이 없는 거야. 제 생각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꽃 내려놨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는 뭐 F-35 편대가 와가지고 무슨 저기 뭐라 그러나 그 뭐 현대기동 호의를 호의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사진 없고요. 뭐 했겠죠. 네, 했는 거지 뭐. 그 F-35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일단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 뭐 국빈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안 올라와요. 이게 제대로 국빈이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영상이 안 올라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지에서 지금 처음으로 한 행사가 국빈 만찬이 아니고요. 네. 네덜란드 동포 초청 간담회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도착했는 사진도 없고 어떻게 대접받는지도 모르고 동포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 하나를 올려놓은 겁니다. 뭐 이거는 뉴시스 기사인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찍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사실 여기 다 따라간 직원 같지. 동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싶어요, 이 사진 안에. 아이, 동포겠지. 이름표 붙이고 있는 거 보니까 동포인가 그죠. 봐요. 그래서 참 요 시기에 경교롭게도 네덜란드 엠버서더가 채용 공고를 하나 냅니다. 엠버서더가요? 이거 네.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네. 이제 지난달에 단기 유급 지원 인력 모집 공고문 해가지고 내용이 뭐냐면요. 20명 정도의 교민을 국빈 방문 행사 지원을 위해서 고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00유로에. 네, 일당 200유로에. 이게 일당이면은 뭐 하루 종일 하는 건가? 뭐지? 그러니까 뭐 원래 뭐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간담회 같은 데 나오거나 어디 행사로 갔을 때 병풍하기 위해서 일당을 주고 200유로씩 주고 교민을 모았다는 거죠. 20명 정도. 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다 못 모아가지고 옆 나라인 벨기에나 다른 국가들에도 협조 공문을 띄웠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고요. 어찌 됐거나 일당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채용 지원서도 있어요. 이거 뭐 한 4일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친원조회 다 하고요. 인적사항, 하는 동안. 교육사항 및 자기소개. 뭐 이직인지 일직인지 확인하려고 자기소개서도 그랬을까요? 써야 돼. 뭔 놈의 200 외국어 자격증. 자격이 있어야 돼, 외국어. 이거 어떻게 하지? 무슨 뭐 점수가 있어야 돼요. 대리 인터뷰를 시키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아니, 세상에 병풍 세우려고 모으는 사람들을 조건을 저 따위로 걸면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돈이나 많이 주면 몰라. 뭐 200유로라고 하니까 큰 돈 같지만, 30만 원 정도? 우리 그쪽 물가 대비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유로에 지금 환율이 얼마? 1,400원. 1,300원, 1,4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데 보통 제가 예전에 유럽 갔을 때 물론 아주 오래전입니다. 근데 그때도 1유로에 1,400원이었어. 근데 샌드위치 거기는 뭐 샌드위치가 크니까 그 샌드위치 하나가 5유로에서 6유로 정도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 가격이 그 물가 대비해보면은 결코 일당으로 많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튼 제대로 된 사람을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와갖고 예를 들어 참여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당 주고 못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네. 이거 뭐 세금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리고 뭐 네덜란드 거주 중인 분이 인터넷에 글을 썼는데, 뭐 네덜란드 한인 카톡방이랑 페이스북 등등에 이번 주에 한인회 동원하고 한국 기업 주재원들 동원하는 메시지가 폭증했나 했더니 오늘 뉴스를 보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라고. 결과적으로 지금 병평을 세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왔는데 다 키 큰 네덜란드 노란 머리에 막 반바스텐 같이 생긴 사람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렵게 반바스텐 교파들을 끌어모아갖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대접을 받고 올시 지금 퇴임을 앞두고 있는 총리하고 무슨 내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보통 저런 걸 하게 되면 일단 간담회, 이게 많지는 못해도 첫날에 대부분 간단하게 오찬 내지는 뭐 티타임이라도 하나 갔는데 과연 몇 시간이나 회담을 하고 올지 벌써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투자에 대한 유치를 자기가 했다고 벌써 광고를 내고 있는 지경이니까 무슨 실적을 낼지 모르겠어요.